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8단원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갈 텐데요. 두 번째, 우리 오늘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 평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8단원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운 내시고 어깨 딱 펴고 눈 크게 뜨고 우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또 두 번째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모습과 평화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 갈등, 국제협력, 국제갈등 이런 부분들을 좀 볼 텐데요. 국제협력의 필요성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 국가나 특정 집단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라고 얘기하죠. 국제 갈등의 배경으로는 개별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죠. 한번 넘어갑니다. 국제협력과 갈등의 양상, 세계화 흐름 속에서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면서 국가 갈등과 협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지고 있다. 네,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종교, 민족 사례로 카슈미르 분쟁. 카슈미르 분쟁은 여러분 교재 뒷부분에도 나올 텐데 종교 분쟁입니다. 종교 분쟁,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 이건 조금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간의 종교 분쟁이지요. 네,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했으면 하는 거는 자원의 확보 중에 카스피의 분쟁. 카스피의 분쟁은 여러분 러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유전지대의 영유권을 두고 분쟁. 영유권 분쟁. 북극해도 마찬가지고 북극해는 석유와 천연가스 지대의 영유권을 두고 분쟁하는 그런 분쟁이고요. 뒷부분 여러분 교재 190페이지에 표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분쟁은 카슈미르 분쟁, 카스피의 분쟁, 북극해 분쟁.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리고 뒷부분 190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분쟁 중에 센카쿠 열도 분쟁은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국과 일본 분쟁입니다. 등 여러분 뒷페이지 표를 한번 쭉 보시고 종교 분쟁인지 자원과 영역에 대한 분쟁인지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걸로 봐서는 종교 분쟁이나 자원 영역 분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옵니다. 국가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또는 다양한 국제기구나 비정부 기구, NGO의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 국제협약이나 국제법을 통해 해결한다라는 해결 방안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8단원 두 번째 시간에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행위 주체. 국제사회의 주인공이 누구냐? 첫 번째로는 국가입니다.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국민을 바탕으로 하며 주권을 가진 집단이다. 가장 기본적인 국제사회 행위 주체이다. 뭐가요? 국가가. 그래서 외교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다른 국가와 갈등을 겪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한다. 국가의 특징이죠. 당사국의 합의나 제3자의 조정 및 협약을 통해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한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국가는요, 법적 지위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움직이는 행위 주체가 국가. 두 번째로는 국가기구, 정부 간 국제기구입니다. 이건 뭐예요? 국가와 국가가 움직인다는 거죠. 각 국가의 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를 국제기구라고 얘기한다. 여기선 여러분 기억했으면 하는 건 종류입니다. 종류, 국제연합, UN,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무역기구, 국제통화기금까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거는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기구들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국제기구. 여긴 종류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제비정부기구 NGO 단체 여러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는 개인이나 민간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자발적 시민단체이고 그린피스 많이 기억해 보셨을 거예요. 그린피스는 국제 환경을 보호하는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한 기구이고요. 국경 없는 의사회는요. 전쟁, 기아, 갈등, 분쟁 지역에 가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기구들을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요. 인권 침해 당하는 그런 국가들을 돕는 기구를 국제사면위원회라고 얘기하죠. 네,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국제적으로 영향 있는 개인들은 누가 있습니까? 전직 국가원수, 국제연합 사무총장, 노벨 수상자, 종교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 이런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국제 내부적 행위체, 사례로는 다국적 기업,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평화예요. 평화. 평화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가 나누어진다. 소극적 평화는 전쟁, 테러, 폭행 같은 이런 폭력이 없는 상태, 공격이 없고 때리는 것이 없는, 싸움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적극적 평화는 뭐냐면 이런 물리적,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 폭력적인, 간접적인 폭력까지 모두 제거한 상태. 그래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어떤 평화예요? 적극적 평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국제평화의 중요성으로는 이건 한번 여러분 쭉 읽고 기억합시다. 인류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한다 밑줄. 그래서 소극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빈곤, 차별, 불평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여 국제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되어지고 인류가 쌓아온 이런 유산들과 자연환경을 보존함으로써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다음 세대에게 정신적 문화의 가치를 전수하기 위해 이 국제평화가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앞서서 다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국제평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외교를 통한 국가 간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정부 간 국제기구는요. 국제연합 등이 중재자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비정부 기구는요.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이나 인권침해 방지운동 아까 앞서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린피스 그렇죠? 국경 없는 의사회, 국제사면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구호 활동들,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어지게 해야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계 시민의식, 세계 시민의식, 더 나왔네요. 신고해야겠는데. 세계 시민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방안이 있죠. 네, 여러분 8단원 두 번째 시간도 여기까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윤리 부분과 되게 많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고졸 사회 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윤리 시험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팁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8단원 같은 경우는 이 다음 세 번째 시간이 남아 있지만 쭉 한번 이해하시고 읽어보시면 8단원에 해당되어진 모든 문제는 쉽게 통과하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마치시면 뒷부분 소탁 테스트 가셔서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